코인 왕자입니다. 장중에 비트코인 2300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딛고 종가로 2360에 끝났어요. 장중에는 이제 거의 한 6%까지 내려갔다가 4.5% 정도 마감이 되었는데, 우리 이제 어제 얘기했던 대로 저점과 고점 요 정도 구간을 좀 보자. 그래서 박스권 형태가 조만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폭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돌파구가 잡힐 때까지 좀 관망하는 자세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롱 포지션. 자, 그런데 시장은 많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롱으로 포지션 잡으신 분들 아마 강제 청산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쪽에 이제 상승을 보고 베팅을 하신 분들은 한 60에서 65% 정도 요렇게 이제 몰리신 분들이 많은데, 매도보다 이제 매수 쪽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 청산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에는 시장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일반 현물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나 방향 정해질 때까지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박스권 구간이 좀 만들어질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앞전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변동폭이 이제 2400 찍고 나서 3000 초반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2600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또 3000까지 올라가는 요런 좀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구간으로 놓고 본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놓고 봐야 정확히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단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분봉상 놓고 봤을 때 하락이 됐다가 어제 반등을 좀 주고 오늘 종가로는 좀 밀려서 끝났지만, 분봉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전 자리까지 붕괴 위험이 없었고, 최근 저점으로 놓고 본다면 2250만원대인데 요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날 요 자리이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하단부까지를 열어두고 대응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포지션이냐 하기보다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2600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상단과 하단을 놓고 봤을 때 요 사이에 변동폭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해외 거래소를 좀 놓고 봐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박빙인 가운데 일부 거래소는 매수세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상에서는 오후 시간대로 갈수록 매수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초입부에 선물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선물 쪽은 완전 관망을 해야 됩니다. 완전 관망.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현금으로 만약에 사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보유가 가능한 위치예요. 홀딩 가능한 위치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거는 그닥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혹시 손절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2300짜리, 그쵸, 2300에서 2250짜리가 다시 깨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400에서 2300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 짓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더 도미넌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단기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번에 급등이 됐다가 이틀 전날 확 빠졌다가 어제 이제 살짝 올랐거든요. 앞진까지.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 지지 구간이 이탈될 때까지 지켜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 기준에서 봤을 때 한 2500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뚫려야지만이, 또는 이제 2600까지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요 가격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구간에 대한 확정적인 돌파가 나올 때까지는 좀 무리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과열인데 오늘 반등 나왔죠. 오늘 아침 종가로 해서 좀 더 올라갔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4.5% 빠졌거든요. 요거 비례해서 테더도 올라갔기 때문에 과열 플러스 지금 과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거는 조만간에 테더 도미넌스 하락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을 할 때 과연 비트코인 반등이 얼마큼 나올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좀 자리를 많이 잡아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일단 좀 지켜보자. 자, 요걸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추가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이 더 밀리면 어떻게 되냐? 자, 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 또는 무조건 사, 무조건 추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때 역공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좀 노리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약세 구간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오늘 장에서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반등 시장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큰 반등은 아니고 많이 가봐야 뭐 한 2400 돌파가 좀 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요 자리, 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이틀 전날 돌파는 시켜줬지만 다시 깨졌기 때문에 재돌파시 조금 가볍게는 올라가 줄 수 있다. 요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방향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오늘 그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기준선이 있으면 이게 고점이라고 봤을 때, 또는 여기 저점이라고 했을 때 아직 중간 포지션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방향이 안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요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요 근래에 우리가 이제 그 환율적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환율이 어제 추가로 더 빠졌죠. 이제 1320원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앞전에 1300한 6, 70원에 있다가 어제 시장이 한번 확 좋아지면서, 증시가 좋아지면서 환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종가상으로 완전 밀려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 영향을 나는 많이 안 받았다고 봐요. 이벤트 거리 때문에 하락이 좀 되긴 했지만 그 어느 부분, 어느 구간까지는 좀 해소가 됐다. 물론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죠? 바이낸스하고 FTX에서 어떻게 우리 하겠다, 이렇게 확정 지은 건 없습니다. 일부 얘기는 나온 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결과 도장을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고민 중이지 확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든 만약에 확정이 안 되든 한다고 결정이 난다 그래도 이번에 나왔던 타격만큼의 하락은 안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악재를 보게 되면은 선빵으로 날렸을 때가 제일 컸고, 후속작으로 나왔을 때 뭔가 이벤트 거리가 그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약했다. 근데 이번에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소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몸짓이 큰 거래소죠. 바이낸스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설령 비트코인 시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갔더라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만약에 사태가 나올 때, 자, 요렇게 하락이 혹시라도 급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중간 부분에서 테더 도미넌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과열 플러스 과열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그냥 슈퍼급 과열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사놓고 있어도 잠깐 하루 이틀 먹고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추가 매수를 왕창해서 탈출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고 중간 포지션에 어중간하게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부는 추매하신 분들은 이번에 현금화를 했으면 현금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쓸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추매나 신규 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 박스권 형태인데 박스권 하단에 온다고 해도 우리가 비트코인만 보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 시장하고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둘 다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에서, 포지션 면에서 맞아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추매든 신규든 사볼 수 있는 자리가 다시 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은 잠깐 접어두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비트하고 테더 그 다음에 금리는 어차피 이제 다음 달에 있죠. 아직 한 달이 좀 남은 상태고 이번 달에 이제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월에 가장 큰 이벤트 거리가 나왔고 그 결과가 이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설령 빠진다 그래도 아까 같은 방향으로 해서 요런 전략을 한번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격적이라는 거는 뭔가 시점이 잡혔을 때 정말 사야 될 시점에 있을 때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멤버십 회원님들하고는 요 자리에서 여기 음봉으로 빠질 때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일부 탈출을 좀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본전에 매수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반등 시 일부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도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 현금을 절대 쓰지 말자. 지금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이 오른다 떨어진다 기준보다는 어느 위치에서 써야 될 때 강하게 쓸 수 있는 작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앞전에 비하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도 싸거든요, 사실. 예, 지금도 싼데 약간 이제 바닥 부근의 중에서도 바닥 위치 중에서도 어중간한 중간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박스권 형태가 아닌 추세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우상향 패턴이 혹시라도 잡히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단기 저항을 맞아줬던 2,500만원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요 추세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갈수록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은 살짝 높아지면서 요런 형태가 나와준다면은 2400하고 2500 돌파 시에 잡히게 되면은 사실 이제 2800까지는 열어놔야 되거든요, 공간을. 적게는 한 뭐 2700까지, 그래서 2700에서 2800까지의 공간이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락한 거에 거의 70%는 회복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이번에 막 30-40% 올라간 거 있었죠. 그래서 강하게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지금 대략으로 잡아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상 시나리오를 두세 가지 좀 짜서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이니까 한 월요일 정도 되면은 이게 딱 해서 좀 잡혀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갔을 때 주봉을 좀 봐가지고 과연 좀 포지션이 좀 잡혔냐, 그 다음에 좀 상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일봉과 분봉으로 나눠서 과연 현재 시점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지, 또는 아까 전에 현금이나 추매를 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말까지는 특별하게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간다 그래도 비트코인 여기서 그냥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처럼 약간 요 정도 그냥 움직임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거 있잖아요, 그 바이낸스가 FTX를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말이 중간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좀 잡힐 때까지는 내가 봤을 때 그 단기간에 답이 안 나와요. 주식시장에서도 뭐 매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합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통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아시아나 항공 그때 인수 그 매각설이 있었죠. 그거 했을 때도 수개월 걸렸어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는데 어떤 회사를 하나 그 분석하고 이렇게 내가 가져간다는 부분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까지는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넉넉히 시간을 두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내년 정도 돼야, 내년 초가 돼야 그거 공식적으로 뭐 진짜로 할지 안 할지가 좀 나올 것 같고, 일부 거절된 어떤 내용들도 좀 있기는 한데 아직 정확하게 100% 답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어설픈 그냥 대답으로 해서 얘기는 한 것 같은데 확정 지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가 좀 됐었는데
힘드신 거 다 압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힘들면 나도 사실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어떤 방향이나 움직임, 다음 주에 상승 포지션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지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타겟이 좀 온다면 추가 매수 자리를 한번 공략해보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현금화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잠깐 왔었죠. 요 살짝 올라갈 때, 요때, 요거 올라갈 때 동안에 다른 코인들이 보통 적게는 10에서 3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추매하신 분들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자금을 이번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다음 코인에 물린 거, 내가 다음 코인은 뭘 추매를 할까, 뭘 빠져나올까, 자, 이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은 먼저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시장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것보다는 지금은 하락 쪽으로 갔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를 하방으로 갈수록 테더가 과열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저평가긴 하지만 일부 현금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